자, 조금씩 이제 저희가 조금씩 깊게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겁니다. 요게 좀 더 깊게 들어간 건데 다 같은 겁니다. 자, 아까 보면 어플리케이션 있죠, geometry 스테이지 있죠, rasterization 있죠, 디스플레이 있죠. 그죠? 이제 geometry 스테이지는 아직도 3D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즉 3D 데이터라는 거는 vertex라는 겁니다. 2D 데이터는 픽셀이라는 건데 사실은 프래그먼트라고 보는 게 더 나은데 어쨌든 비슷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친근한 개념인 픽셀로 표현했습니다. 2D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러면 3D 어플리케이션이 드로우 콜을 통해서 그려라 그러면 이게 처음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야겠지만 여기하고 이 그림하고 좀 같은 겁니다. 이거를 좀 비주얼하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벌텍스죠. 이 벌텍스, 이 geometry stage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게 벌텍스 쉐이더죠. 벌텍스 쉐이딩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서 벌텍스가 이렇게 점이 들어갑니다. 이 단순한 점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3D죠. 이 3D면 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애트리뷰트 있죠. 애트리뷰트이 이제 같이 다 넘어갑니다. 애트리뷰트에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위치가 있고, 뭐 컬러가 있고, 크기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 데이터들이 이제 그 놀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얘가 벌텍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쉐이프 어셈블리, 즉 이 면이 생기는 거죠. 면이나 선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부분도 설명을 해줬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그 혼동을 하고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면은 추상적인 거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다. 오로지 컴퓨터 그래픽스는 이 포인트 점만을 이해를 하지 이 면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학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이 점은 아닙니다. 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요. 점을 토대로 이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트라이앵글도 그려지는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해줬는데 좀 아이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어셈블리라는 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면이나 선이 이 벌텍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geometry shader라는 게 있습니다. 이 geometry shader는 뭐냐면 쉽게 좀 이따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모션 블러라든지 아니면 fall 있죠. fall을 이제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잖아요, 그죠? 심으면 이제 fall을 이제 그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더 이렇게 렌더링하면서 더 심는 거 있죠.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메인 fall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잔 fall 있잖아요. 이런 거를 렌더링 상에서 이렇게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geometry shader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fall을 플러그인을 만들 때 내가 메인 fall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 fall가 이렇게 생기게 하는 거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라면 아까 그래픽스 API 있죠. 그런 거를 통해서 여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geometry stage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삼각형이죠. 근데 이게 라인이 하나 더 거의 있죠. 예. 물론 이제 그 좀 이따 나올 그 다른 단계가 있지만 이 geometry shader는 어쨌든 기존에 없던 geometry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geometry shader는. 그러면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제 이게 렌더링 스테이지, 그러니까 GPU 스테이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원래 CPU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 개발자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그거를 이제 이 geometry 스테이지에 접근을 해서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됐으면 이게 3D의 마지막 단계고요. GPU에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픽셀 단위입니다. 그래서 레스터라이제이션이 요거를 토대로 해서 픽셀로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레스터라이제이션이 끝나게, 이게 레스터라이제이션이 제일 오래 걸리죠. 예전에 보면 막 그 렌더링 한다 그러면 뭔가 그 렌더링 화면에 뭐가 나오기 전에 킥킥킥킥 거리면서 막 뭐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나오죠. 그게 레스터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정도로, 예전에 CPU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GPU가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덜하긴 한데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항상 한참 기다려야 됐어요. 렌더링, 오프라인 렌더링 같은 거 할 때 그 레스터라이제이션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이제 라이딩 앤 쉐이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 뎁스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와 가려질 부분 또 나타날 부분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뒤에 부분에, 이 다음 부분에 다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헷갈리셔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도 이제 한 번씩 예습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여기에 보면 Geometry Shade의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핑이라는 게 있고 스크린 매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뒤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티스트한테도 중요합니다. 이게 요 단에서 이제 그 관련이 돼 있습니다. 사실 요 단에서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요 개념만 넘어가죠. 클리핑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원래 오브젝트인데 화면에 클리핑해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는 거죠. 이게 일종의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저희가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렌더링 하기 전에 이 2D로 바꾸기 전에 최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2D로 레스토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컬링이 있죠. 컬링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페이스 컬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화면에서 안 보이겠죠. 가려가지고. 그럼 얘도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데이터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얘 가려져서 뒤에 있는 부분이 안 보인다고 하면 얘도 날려버리는 거죠. 데이터에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프러스트럼이죠. 카메라에. 프러스트럼 바깥에 있는 부분도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나타나게 유니티에서 이제 요거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클루전 컬링 같은 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시연해 드리겠지만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를 여기에서 만드는 거죠.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2D로 바꾸기 전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그냥 그 버퍼라는 거를 이제 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책을 읽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읽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뒤에 간간히 나옵니다. 정리를 해놨는데, 벌텍스 버퍼라는 거는 결국엔 포인터 벌텍스를 갖고 있는 그 메모리에 있는 겁니다. 이 버퍼라는 건 메모리에 있고요. 메모리에 있는데 이 벌텍스 버퍼라는 거는 포인터 벌텍스를 갖고 있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버퍼라는 거는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애트리뷰트 있죠. 애트리뷰트 데이터. 애트리뷰트 데이터도 이렇게 애트리뷰트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애트리뷰트 데이터가 있고 벌텍스 있죠. 벌텍스 정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애트리뷰트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벌텍스가 요 애트리뷰트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얘가 얘를 어떻게 찾아가냐, 얘가 또 얘하고 관련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 인덱스 버퍼라는 거는 뭐냐면 이 주소입니다. 그래서 요 벌텍스가 얘를 가면 얘가 이렇게 하고 포인팅을 해줍니다. 그럼 얘만 액세스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 버퍼가 이 애트리뷰트를 이렇게 통해서 필요한 애트리뷰트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데 컨스턴트 버퍼, 이 C 버퍼라고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쉐이더 때문에 그럽니다. 쉐이더는 뭐죠? 그 쉐이더 머티리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머티리얼 쉐이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거 쉐이더에 여러분들이 색깔도 넣고 뭐 스페큘러도 넣고 그게 다 뭐죠? 숫자죠. 그래서 컨스턴트라고 합니다. C 버퍼 숫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 C 버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C 버퍼하고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텍스처 버퍼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텍스처 데이터가 들어가요. 텍스처 데이터도 결국에는 뭐예요? 이게 버퍼니까 다 숫자입니다. 이거는 픽셀이 아니 프레임 버퍼가 이제 픽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얘가 프레임 버퍼만. 이 텍스처 버퍼도 얘도 이제 컬러 데이터예요. 컬러가 RGB 뭐 알파까지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이제 갖고 있는 거 이제 T 버퍼라고 하는데 보통 텍스처 버퍼라고 하죠. C 버퍼. 그래서 요 버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이제 예제로 나오죠. 벌텍스 버퍼가 얘를 제공해 주죠. 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레임 버퍼가 얘죠. 얘를 갖고 있는 거고 이 아웃풋 2D 픽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벌텍스 버퍼가 들어가서 벌텍스 3D 포인트가 들어가서 쭉 간 다음에 프레임 버퍼가 픽셀 데이터죠. 필 데이터가 이제 텍스처로 이제 아웃풋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뭘 마지막 단계냐면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거는 이제 GPU입니다. 이게 지금 GPU예요. GPU. 그러니까 아까 여기 CPU죠. 요게 이제 GPU라는 겁니다. 이게 GPU의 렌더링 과정. 렌더링 과정을 자세하게 나타내는 건데 요 과정은 다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면 이 벌컨 쪽에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벌컨의 매뉴얼에서 갖고 온 건데 벌컨이든 오픈GL이든 디렉트X든 이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쨌든 벌컨이 최신 거니까 벌컨 거를 갖고 왔고요. 아까 거랑 다 같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CPU에 뭐가 있죠?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C++ 자바는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여기에 존재하냐? 당연히 이러한 랭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만들고 언리얼을 만들고 후디니를 만들고 마야를 만들겠죠. 그게 다 CPU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할 때는 GPU를 통해야 되죠. 이게 기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씬 데이터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라는 거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제 뒤에 제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겠지만 씬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 스페이스에서 스크린 스페이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요. 즉 모델 스페이스에서 스크린 스페이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들은 관여하지 않지만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거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쉐이더 짤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쉐이더를 직접 뭔가를 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스크린 스페이스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스크린이라고 하면 스크린 스페이스로 해야지만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에서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이게 픽셀이죠. 이렇게 그래야 이게 픽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이 3D를 좀 이따가 이제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스크린 스페이스로 돼야지만 이 레스터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 테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이제 다시 자동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최소한의 삼각형으로 쪼개고 아까 얘기했던 지오메트리 쉐이더, 그러니까 없던 지오메트리가 여기 생겼죠. 이렇게 여기는 없던 게 프로시저럴하게 생긴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읽어보시면
이게 geometry 쉐이더가 읽어보시면 되고요. 모션 블러도 들어가고 펄 쉐이더도 디스플레이스먼트 쉐이더도 이제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알죠. 이제 그게 여기에서 이 geometry 쉐이더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개발자가 뭘 더 하겠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색깔이 이렇게 있죠. 노란 거. 그리고 이렇게 CPU에서 노란 게 넘어가죠. 이게 이제 이 쉐이더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쉐이더라는 쉐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CPU에서 이 GPU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죠.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뭔가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조절을 한다. 쉐이더에서 여러분 조절할 수 있죠. 쉐이더에서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지만 쉐이더에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좀 더 조절을 한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쉐이더를 통해서 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 단에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게 불가능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GPU의 발전과 이 그래픽스 API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요거를 이제 좀 보충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벌텍스 쉐이더, 이 벌텍스 쉐이더 있죠. 이 벌텍스 쉐이더가,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벌텍스 쉐이더하고 이 프래그먼트 쉐이더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이 라이팅이 되는데 프리 라이팅이라는 게 이제 그 나중에 설명해야 되겠지만 요게 아직 3D죠. 3D인데 이게 스크린 스페이스입니다. 넘어올 때는 스크린 스페이스는 아니에요. 어쨌든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프리 라이팅이 일단 1차로 되고 마지막 쉐이딩 앤 렌더링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프래그먼트 이게 픽셀 쉐이더하고 프래그먼트 쉐이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라이팅, 텍스처링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이런 블룸 이펙트 같은 거 있죠. 포스트 프로세싱 그게 이제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계가 이 벌텍스는 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트랜스폼 여기는 뭐 로테이션 뭐 이런 디포메이션도 그렇고요. 스켈레톤 애니메이션, 파티클 모션 이런 것들이 이제 벌텍스 쉐이더에서 그 구현이 됩니다. 명령은 여기서 내리는 거고요. 명령은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여라라는 명령 내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벌텍스 쉐이더를 통해서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또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기에서 이 geometry shader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geometry shader고 여기 geometry shader고 이게 이제 geometry stage. 예, 아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잠깐만. 자, 그리고 빨리 넘어가죠. 자, 이거 같은 겁니다. 또 같은 거 또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 벌텍스, 프리머티브, 프래그먼트, 픽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랑.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이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벌텍스 제너레이션, 벌텍스 3D죠. 3D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넘어오고요. 이게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프로젝션이 됩니다. 이렇게. 이건 3D 스페이스입니다. 3D 스페이스고 이거는 2D 스페이스입니다.
데이터는 아직 벌텍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3D지만 프로젝션이 된다 그랬죠. 프로젝션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온 스크린이니까 요거는 이제 프로젝션이 된 상태고요. 그 단계에서 이제 이 면이 생기는 거고요. 면이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요거를 토대로 이제 이렇게 스크린 이게 저기 스크린 아니면 그 레졸루션이죠. 여러분 셋업한 레졸루션에 따라서 픽셀이 생기겠죠. 이거를 이제 프래그먼트라고 하는데 처음에 프래그먼트 레스토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레스토라이제이션이 이제 생기고 거기에 이제 그 라이팅 쉐이딩이죠. 쉐이딩이 들어가서 컬러가 입혀지고 그게 이제 픽셀로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그게 이제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요게 그 벌텍스 쉐이더 있죠. 아까 거기에서 제가 프로젝션이 된다 그랬죠. 프로젝션.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은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플라이케이션이 이 데이터를 넘기고 이게 모델 스페이스에서 넘어갑니다. 이게 모델 스페이스에서 그러면 이 워드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좌표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좌표값이 이렇게 있으면 워드 스페이스가 0000이죠. 0000에서 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위치. 이거를 워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냐. 이게 워드 스페이스고요. 뷰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그럼 지금은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 오브젝트가 어디 있냐. 이 카메라 중심으로 하는 게 뷰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모델 스페이스, 모델 하나가 있고 그게 이게 워드로 이렇게 딱 얹혀지면 여러분이 놓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그러면 워드 스페이스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GP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뷰 스페이스에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스페이스에서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클리핑 필요 없는 부분 아까 얘기했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화면에 얘가 이제 이렇게 프로젝션이 되는 거죠. 프로젝션이 돼서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막 돌려보고 막 이렇게 뷰폴트에서 이렇게 돌려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3D가 아니라 2D가 연속적으로 렌더링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나타내는 거 뭐 이런 공식인데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이것도 이제 그 똑같은 설명입니다. 이거가.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프리라이팅을 섞었는데 이 프리라이팅을 이게 지금 아직까지 3D잖아요. 3D 스페이스잖아요. 이게 3D 스페이스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프로젝션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이 카메라라고 하면 카메라하고 스크린이라고 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프로젝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얘도 어쨌든 이게 3D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 뷰 스페이스에서 프로젝션 될 때 요 전에 얘를 프리라이팅을 일단 합니다. 그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단계에서. 최종 라이팅이 아니라 이것도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모델 스페이스가 이제 트랜스폼이 안 되는 어떤 모델 스페이스가 원점이죠. 넘어가면 이제 월드 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놓게 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놓는 거죠. 월드 스페이스에 놓게 되고 뷰 스페이스 카메라를 카메라를 초점을 해서 어디에 있냐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스페이스가 좌표 값이죠. 좌표.
좌표. 그리고 스크린 스페이스로 최종적으로 2D 스페이스죠. 2D 스페이스로 프로젝션 스크린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제가 자꾸 설명을 하냐면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그 쉐이드를 짜실 때 간단하게 짜든 뭐 복잡한 걸 짜든 이 스페이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쉐이딩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스크린, 그러니까 이 워드 스페이스에서 개념으로 뭔가를 쉐이더를 짰는데 잘 안 나와.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와.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스페이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짜는 거는 지금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짜고 있는 거예요. 좌표값이.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워드 스페이스에서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중에 인지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줍니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루프린트라든지 뭐 이런 그런 노드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도 그 노드들이 있습니다. 워드 스페이스 가서 특히 텍스처 같은 거 다룰 때 그럽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다룰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이쪽에서 나는 계산을 한 거라고 쉐이더를 짰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에서 짠 거라는 거죠. 이게 최종적이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이쪽에서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뭐 스크린 스페이스 어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좌표값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쉐이드를 짰을 때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리서치를 해보면 스페이스가 내가 일단 여기에서 짠 다음에 다시 일로 들고 와야 되는구나. 그런 거는 컨버팅 하는 거는 이미 다 유니티나 언리얼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거는 다 아까 제가 다 설명한 거 다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geometry 스테이지라고 그랬죠. 그 rasterization 스테이지 이게 2D. 자, 이게 이제 픽셀 단위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얘가 이게 프로젝션이 이렇게 돼야 얘가 아직 3D죠. 얘가 아직 3D입니다. 프로젝션이 돼야 얘가 이제 이렇게 픽셀로 이렇게 하기가 쉽죠. 그죠? 프래그먼트 하기가. 그죠? 그래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 거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이 녹색으로 됐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래픽스 API 그러니까 쉐이딩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네들 픽셀 얘네들 자 요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쉐이더 랭귀지라고 했죠. 요거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입니다. 벌텍스, 쉐이더, 테슬레이션, 지오메트리 쉐이더, 그다음에 레스터라이제이션, 프래그먼트 쉐이더 다 나오죠. 자, 이 파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쉐이더 랭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의 지오메트리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for를 더 추가한다든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좀 향상시킨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GPU 쉐이더 랭귀지의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픈GL하고 디렉트X 그러니까 아까 그래픽스 API 있죠. 그래픽스 API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의 랭귀지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GL 쉐이딩 랭귀지라고 해요. 오픈GL이 얘죠. 얘가 제공하는 쉐이딩 랭귀지입니다.
이게 그거를 GLS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DirectX가 그래픽스 API죠. 그래픽스 API가 제공하는 쉐이딩 랭귀지가 HLSL입니다. 하이 레벨 쉐이딩 랭귀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뒷부분이 나옵니다. 뒷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HLSL, GLSL 이 쉐이딩 랭귀지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쉐이딩을 짤 때 쉐이더를 짠다 그러죠. 쉐이더를 왜 그 이펙트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쉐이딩 랭귀지를. 그러면 그런 이펙트를 구현을 할 때 그게 노드를 하든 블루프린트를 하든 뭐 쉐이딩을 짜든 간에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 오픈GL 쉐이딩 랭귀지에 이제 제가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그 코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개념만 지금 짚고 넘어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 이게 오픈GL 쪽이고요. 이게 그리고 로 레벨이 지금 가능한 로 레벨 쪽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고요. 오픈GL이 그러니까 범용성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 되니까 리눅스도 되고 맥도 되고 윈도우도 되고 컴파일도 빠릅니다. 이게 컴파일도 훨씬 몇 배 빠릅니다. 얘보다. 근데 그렇지만 얘는 이제 가독성 그러니까 이 C 언어 신텍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만 이 오픈GL을 짜는 쉐이딩 랭귀지를 짜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얘보다는. HLSL 같은 경우에는 DirectX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C나 이제 C++ 문법 체계를 갖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유니티하고 언리얼이 얘를 쓴다는 거죠. 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쉐이딩 랭귀지를 스크립으로 배울 때는 HLSL 스크립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만 아시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페셜 이펙트로 구현하는데 편하고요. 뭐 이런 거를 뭐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거는 얘라는 거. 왜? 우리가 유니티하고 언리얼을 거의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디폴트를 쉐이딩 랭귀지를 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아시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런 자체 개발 엔진 사용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겠죠. 오픈GL은 그 크로스 플랫폼이 되니까 그 장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요 그 1부는 그래픽 파이프라인까지만 하고 2부에서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머티리얼하고 쉐이더를 하면서 이 2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파이프라인은 이제 개념은 이제 아까까지 다 끝낸 거고요. 머티리얼하고 쉐이더를 의외로 구분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머티리얼이라는 거는 얘가 이제 직접 그 메쉬에 어플라이가 되죠. 얘 같은 경우에 서페이스, 얘는 휠 이렇게 머티리얼이 되고 얘는 레드카에 이제 접근이 되고 그죠? 이 머티리얼은 쉐이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 휠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쉐이더로 이제 어플라이가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커스텀으로 쉐이더를 짰겠죠. 그럼 얘를 이제 그 머티리얼에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머티리얼은 두 개 따로따로 있지만 이 쉐이더는 하나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머티리얼이 얘는 텍스처 받고 컬러 틴트 받죠. 왜 이 머티리얼이 얘네들을 받을 수 있냐? 그거는 이 쉐이더 때문입니다. 이 쉐이더가 이거하고 이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이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얘도 이 같은 쉐이더를 쉐어하기 때문에 비슷한 텍스처 데이터와 컬러 데이터를 받을,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같죠. 데이터 타입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같은 그 템플릿 쉐이더가 같이 사용하기 쉐어를 해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데이터 타입은 다 같은 거죠. 그렇지만 내용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 데이터는 다르겠죠. 자, 크게 보면 그런 차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머티리얼과 쉐이더를 제가 왜 설명을 하냐. 이제 여기 보면 유니티에 보면 이제 이게 페이스 머티리얼이죠. 이게 전체 다. 그리고 이 머티리얼은 이러한 쉐이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 쉐이더를 커스텀 쉐이더죠. 이 커스텀 쉐이더가 이러한 파라미터, 렌더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자, 이 CPU는 드로우 콜 있죠. 아까 드로우 콜 얘기했었죠. 잠깐. 드로우 콜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인스트럭션이죠. 그 GPU에 뭐 얘를 렌더링 해라. 여기를. 그걸 드로우 콜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명령을 내릴 때 뭘 어떻게, 그러니까 어떠한 메쉬를 어떻게 렌더링 해라 하는 거를 준비를 해서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CPU가 하는 일이 많아요. 이 드로콜이라는 게 준비를 하려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쭉 읽어보시면 어떤 메쉬를 그릴 건지 선별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메쉬를 어떻게 렌더링 할지 셋업을 하고 그것을 GPU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컨버팅을 하게 됩니다. 아까 컨버팅 했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다이어그램 보여줬을 때 보면 어플리케이션, 뭐 그래픽스 API, 뭐 그래픽스 드라이버 해가지고 쭉쭉쭉 내려왔잖아요, 그죠? 컨버팅을 해줘서 GPU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이제 그러한 데이터 중에서도 렌더 파라미터들 있죠. 렌더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렌더 파라미터들.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넘어가야 돼요. 이 컬러 데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거를 이거 여러분이 어사인 했었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넘겨주는 거죠. 이 텍스처 자체는 이미 메모리에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얘라는 거를 지정을 한다는 거랍니다.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지정을 다 준비를 세팅을 한다는 의미예요. 여기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렌더링 파라미터를 세팅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머티리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1999년도 아까 얘기했었죠. 이 훨씬 이전에 그에서 뭐 94년도, 뭐 95년도, 제가 아마 95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이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뭐 이런 스튜디오 같은데 예전에 보면 미국에 이런 GUI라고 그러죠. GUI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없고 스프레드시트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쭉 스프레드시트로 이런 식으로 뭐 알베도 하면 머티리얼 내가 일일이 다 여기다가 패스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렇게 지정을 다 해주면 이제 이렇게 렌더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이런 GUI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근데 이제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머티리얼이라는 개념으로
컨셉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아티스트가 셋업하기가 상당히 쉽죠. 넘기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그래픽상으로 이렇게 되지만 얘가 이제 GPU로 넘어갈 때는 얘를 묶습니다. 이 묶어가지고 데이터 스트럭처에 이게 머티리얼이라는 거는 이제 이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어떤 거가 그려질지를 데이터 스트럭처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숫자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화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쉐이더들은 머티리얼 안에서 렌더링 파라미터들을 다루고 GPU의 렌더 상태를 세팅하는 주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옵티마이제이션 그 퍼포먼스 배울 때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설명하려는 거는 뭐냐면 머티리얼이 쉐이더를 사용하고요. 쉐이더는 이 파라미터를 제공을 해주고 어떠한 데이터를 사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런 거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 머티리얼과 이제 쉐이더의 차이점을 제가 충분히 설명했죠. 머티리얼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 표면이 이게 있으면 표면이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최종적으로 정의하는 그리고 메쉬에 직접 적용하는 거고요. 머티리얼이 왜냐하면 얘가 쉐이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쉐이더가 여러 개가 쉐이더 패스라고 그러죠. 쉐이더 패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쉐이더로 이루어졌고 이게 묶여가지고 머티리얼로 되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이 표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지금 그거 설명한 거고요. 대신 쉐이더는 요 하나하나는 지금 여기에 이건 노드 베이스드죠. 노드 그래프로 나오는 스킨 쉐이더인데 이런 수학적 계산과 알고리즘을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 형태로 되거나 좀 노드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이 정의는 이제 CPU에서 합니다. CPU에서 하는 거고요. 대신에 얘가 이제 다 하고 나서 그려라 그럴 때 이 GPU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는 GPU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렌더링 하는 애입니다. 얘가 뭐 계산을 하거나. 그러면 얘가 렌더링 할 때 상수값만 넘어갑니다. 쉐이더의 상수값만.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요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쉐이더의 상수값만 넘어가고요. 얘는 변수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적었나? 예, 뒤에 나올 거니까. 자, 이제 끝내기 전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드웨어적인 걸 한번 쉬어가는 페이지로 제가 한번 달아왔습니다. 뭐 이번 기회 아니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보면 CPU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죠. 그리고 그래픽스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PCI 버스를 통해서 얘가 이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그 렌더링 파이프라인 통해서 그래픽스 컨트롤러가 있고 비디오 메모리 있죠. 메모리에 있고 뭐 텍스처 데이터, 프리미티브 데이터, 프레임 버퍼 계속 나오죠. 이 프레임 버퍼가 맨 나중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결국에는 픽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CPU 쪽을 보면요. CPU 이제 듀얼 CPU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가정해서 그린 겁니다. 코어 1이 있고 코어 2가 있고요. 이 메인 메모리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CPU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중간에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이 캐시가 쭉 있어요. 캐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캐시 1이 가장 가까이 있고요. 캐시 2가 있고 그 다음에 캐시 3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빠르게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해야 되니까 리얼타임
리얼타임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캐시들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오프로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캐시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이 레지스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32비트, 64비트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이 레지스터가 이 CPU 레지스터가 맨 마지막 단계의 캐시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한 번에 데이터를 다루는 용량의 크기, 유닛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32비트, 64비트라는 거요. 이 레지스터에. 예, 상식적으로 그러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메모리 크기는 얘가 제일 크겠죠, 당연히. 속도는 얘가 제일 빠르고요. 역순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이게 그래픽으로 나타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컴퓨터 안에서 어떠한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게 메인 메모리고 뭐 이게 로컬 버스 뭐 CPU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GPU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아니면 뭐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 메인 메모리죠. 요거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세요. 이 메인 메모리죠. 메인 메모리가 이 컨트롤 유닛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메인 메모리라는 거를 일단 얘라고 치죠. 메인 메모리, D램이라고 치면 여러분들이 제일 친숙한 게 텍스처죠. 텍스처가 여기 데이터가 있다가 일로 들어갑니다. 이게 CPU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CPU죠. 이게 메인 메모리고 아니면 캐시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컨트롤 유닛에서 이게 이제 이게 컨버팅을 합니다. 커맨드로 기계적인 언어로 바꿔요. 왜? 이 ALU이라는 게 이게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계산하는 놈입니다. 얘가 대가리예요. 얘가 계산하는 놈이니까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가 바꿉니다. 이 컨트롤이라는 게 컨트롤이라는 게 얘가 대가리인데 얘가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이 다 되면 다시 일로 들어와서 다시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를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죠. 메인 메모리에서 아까 캐시 활용한다 그랬죠. 이게 빠르니까. 그래서 캐시에 올려놓으면 얘가 컨트롤을 통해서 얘로 넘어가서 계산을 추측한 다음에 여기에서 하든 다시 이제 메인 메모리 넘어가서 이게 다시 VRAM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GPU죠. GPU 스트럭처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 유닛이 작을 뿐이에요. 얘 파란 게 ALU 프로세싱이고요. 라직 유닛이고 요 분홍색이 컨트롤러입니다. 그리고 요게 캐시고요. 그러면 요 란에서는 얘네들은 얘의 캐시를 사용하고요. 요 컨트롤러 사용해서 이렇게 병렬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것도 엔비디아에서 들고 온 건데 이게 D램이 있고요. 이거는 GPU죠. 아까 봤던 거는 그 CPU였는데 이거는 GPU도 똑같습니다. 이게 D램이 있고 L1, L2가 있었죠. 아까 CPU 같은 경우에 L1, L2 그 레지스터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L3도 있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L1, L2 캐셔가 있고 여기에서 계속 데이터를 이게 지금 아까 다른 게 아니라 아까 그거죠. 레스토라이제이션 있고 레스토라이제이션 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거 벌텍스가 있고 벌텍 쉐이더 여기 있죠. 픽셀 쉐이더 있고 ROP 요건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메모리죠. 칩 메모리, 캐시 메모리, 비디오 메모리. 네, 그래서 이게 파이프라인이죠. 이게 레스토라이제이션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하드웨어적으로 얘가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들이 흘러가는지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아티스트가 최소한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그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퀴즈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머티리얼하고 쉐이더죠. 그러면 머티리얼과 쉐이더는 CPU와 GPU 메모리 중 어느 곳에 상주하는 거. 메모리는 아니지. 메모리일 수 있죠. CPU 메모리, GPU 메모리. 맞습니다. 저 어느 곳에 상주를 할까? 이게 메인 메모리고 이게 이제 VRAM이고. 그러면 이제 그 CPU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머티리얼하고 쉐이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에 직접 적용되는 머티리얼은 CPU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머티리얼의 파라미터들은 주로 변수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변수 상태. 단 이게 이제 CPU에 있죠. CPU에 있어서 드로커를 통해서 그려라고 할 때는 변 상태 여러분들이 이게 텍스처라고 하면 여기에 값을 집어넣겠죠. 컬러라고 하면 그러면 컬러 값 상수가 넘어갑니다. 변수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상수값만 그러니까 숫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숫자가. 그리고 이 GPU 있죠. GPU 메모리에는 쉐이더만 존재합니다. 머티리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티리얼의 정의는 아까도 여기 얘기했죠. CPU에만 있습니다. CPU에 정의되어 있고요. GPU는 쉐이더만 필요합니다. 그냥 쉐이더만 필요하고 쉐이더가 그러니까 이 머티리얼이라는 거는 쉐이더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쉐이더를 머티리얼이라는 건 쉐이더를 이렇게 여러 가지 쉐이더를 한 개를 쉐이더 패스가 한 개면 뭐 한 개로 돼 있겠지. 만약에 여러 개의 패스로 돼 있다고 하면 쉐이더 1, 쉐이더 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정리해 놓은 거가 여기고요.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는 이거를 보는 거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들 있죠. 데이터 값들은 이 상태로 그대로 데이터 스트럭처를 통해서 이렇게 GPU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GPU는 이 머티리얼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만 알면 됩니다. 대신에 이 쉐이더의 정의 있죠. 쉐이더의 정의는 당연히 그 GPU에 존재를 합니다. 쉐이더 정의가 존재하고 쉐이더에 필요한 값 있죠. 상수값. C버퍼 다시 나오죠. C버퍼에다 갖다 씁니다. 컨스턴트 버퍼라고 하죠. 컨스턴트 버퍼에서 얘가 이제 상수값이 컨스턴트 버퍼로 넘어가고요. 컨스턴트 버퍼에서 쉐이더 코드가 여기에 이제 상수값을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GPU에 있는 쉐이더 파라미터들은 상수값 형태로만 CPU로 받아서 렌더링 시에 적용이 되고요. 쉐이더 파라미터들을 변수값으로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3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이게 3부까지 해야 되겠네. 이 폴드 쉐이더하고 디폴트 렌더링 패스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유니티가 특히 이제 유니티나 그 언리얼 같은 경우에 쉐이더를 뭘로 했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폴드 쉐이더로 했냐 디폴트 쉐이더로 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라이팅하고 쉐이딩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레스토라이제이션 있죠. 아까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그 렌더링 패스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요거 하면서 다시 설명한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forward 쉐이딩은 유니티 디폴트고요. 디폴트 쉐이딩은 언리얼의 디폴트 쉐이더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 3장을 쭉 들어보시면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될 거고 장단점도 아시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편견 또는 장단점 그 엔진들의 유니티나 언리얼의 장단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런 forward와 default 렌더링 패스 forward 쉐이딩 default 쉐이딩이라는 거를 쉐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요거는 좀 재밌습니다. 오늘 재밌으니까 요 부분부터 좀 더 재밌으니까 기대를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시간은 좀 딱딱했는데 첫 번째 시간을 잘 넘겨야 이제 이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그 챕터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 했던 그런 퍼포먼스 같은 거를 옵티마이제이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